펼쳐지는 고품격 두뇌 배틀, 최고의 퀴즈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중학생 하면 아직 마냥 어리게만 느껴지는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몸과 마음, 그리고 지식이 한층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중학생 때라고 합니다. 오늘 도전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준비된 인재들이 펼치는 불꽃 튀는 지식 대결,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한 번의 특별한 기회. 최고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와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맞춰라.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퀴즈왕,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실력을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동마중학교 최승호 학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는 하면중학교 성현정 학생. 지금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는 중앙중학교 송윤서 학생. 침착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는 용문중학교 홍준 학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킹왕짱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멋진 대결을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출발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골라서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풀게 되는 방식인데요. 정답을 맞히게 되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출발 점수 1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맨 왼쪽에 있는 동마중학교의 최승호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골라주시죠. 3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최승호 학생은 3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3번에 포함된 5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위, 2번 신장, 3번 이자. 2번 신장입니다. 2번 신장,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메콩강 유역, 2번 인더스강 유역, 3번 아마존강 유역. 2번 인더스강 유역입니다. 2번 인더스강 유역, 정답입니다. 바로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성분이 쌓여서 형성된 것으로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흰 거품이 나는 암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석회암입니다. 자, 보기가 나가기도 전에 석회암이라고 했는데요. 석회암,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1번 벼, 2번 옥수수, 3번 고사리. 3번 고사리입니다. 3번 고사리, 역시 정답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태양에서 관측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극관, 2번 흑점, 3번 홍염. 1번 극관입니다. 자, 최승호 학생 마지막 문제 1번 극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승호 학생은 100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쉬운 건가요? 아니면 최승호 학생이 준비를 잘한 건가요? 어땠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문제 난이도가 네. 쉬웠나요? 아니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많은 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힘차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 우리 성현정 학생은 몇 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성현정 학생도 100점을 획득하길 기대하면서 2번에 포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관여하며 결핍 시 괴혈병, 각기병 등의 결핍증이 나타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무기염류, 3번 비타민. 정답은 3번 비타민입니다. 3번 비타민 정답입니다. 빙하지형 중 해수면 상승으로 빙식곡에 바닷물이 채워져 형성된 해안지형은 무엇일까요? 1번 피오르 해안, 2번 미아섬, 3번 리아스식 해안. 정답은 1번 피오르 해안입니다. 1번 피오르 해안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것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1번 양력, 2번 부력, 3번 탄성력. 정답은 1번 양력입니다. 역시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양파 세포를 관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붉은 염색약은 무엇일까요? 1번 메틸렌 블루, 2번 요오드, 3번 아세트산카민. 정답은 3번 아세트산카민입니다. 3번 아세트산카민. 정답입니다. 바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별들이 산만하게 모여있는 형태로 온도가 높은 푸른색의 별들로 구성된 집단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구상성단, 2번 산계성단, 3번 반사성운. 정답은 1번 구상성단입니다. 1번 구상성단. 오답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틀리면서 성현정 학생은 100점 라운드에서 80점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나요?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남은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고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송윤서 학생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송윤서 학생은 1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에 포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양초나 성냥의 불꽃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1번 겉불꽃, 2번 속불꽃, 3번 어디나 같다. 정답은 1번 겉불꽃입니다. 1번 겉불꽃 정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캐나다, 2번 러시아, 3번 중국. 정답은 2번 러시아입니다. 2번 러시아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중 얇은 벽으로 돼 있어 물질 교환이 활발히 일어나는 혈관은 무엇일까요? 1번 정맥, 2번 모세혈관, 3번 동맥. 정답은 2번 모세혈관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역시나 세 문제를 연달아 마치고 있습니다. 남은 두 문제를 모두 획득하게 되면 10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볼록 렌즈, 2번 오목 렌즈, 3번 평면 렌즈. 정답은 2번 오목 렌즈입니다. 2번 오목 렌즈. 안타깝네요.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 볼록 렌즈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대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딴 것으로 W 모양의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페가수스, 2번 안드로메다, 3번 카시오페이아. 정답은 2번 안드로메다입니다. 2번 안드로메다. 안타깝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은 3번 카시오페이아입니다. 자, 우리 송윤서 학생도 앞서 세 문제는 아주 편안하게 마치다가 마지막 두 문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땠나요, 출발이? 두 개 중에 계속 헷갈려서 찍었는데 틀렸네요. 안타깝네요. 남은 라운드에서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까지 온 만큼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남은 라운드에서 긴장 풀고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 학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홍준 학생, 남은 번호 하나지만 외쳐주시죠, 힘차게. 알겠습니다. 네, 몇 번이죠? 4번이요. 자, 4번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대 원자론을 체계화한 그리스의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엠페도클레스, 2번 라부아지에, 3번 데모크리토스. 정답은 3번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다리수가 가장 많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문어, 2번 거미, 3번 꽃게. 정답은 1번 문어입니다. 1번 문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꽃게입니다.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빛의 직진, 2번 빛의 반사, 3번 빛의 굴절. 정답은 1번 빛의 직진입니다. 자, 1번 빛의 직진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무엇일까요? 1번 해인사 대장경판, 2번 직지심체요절, 3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직지심체요절 정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육식 공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티라노사우루스, 2번 타르보사우루스, 3번 브라키오사우루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타르보사우루스. 오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홍준 학생은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맞춰서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승호 학생이 100점, 성현정 학생이 80점, 송윤서 학생이 60점, 그리고 홍준 학생이 60점을 획득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실력을 확인한 100점 라운드. 첫 시작의 긴장감을 이겨내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낸 학생들. 이제 각자의 시작 점수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전투전을 마친 학생들, 키왕짱을 향한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자, 이 시작 점수가 앞으로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길 바라면서 1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키워드를 통해 문제가 출제되는 1라운드.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30점이 주어지며 틀려도 감점은 없다. 단 최하 점수를 획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서바이벌 대결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해 주세요. 자, 9개의 키워드가 소개됐습니다. 자, 이 9개의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게 될지 4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최승호 학생에게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학생,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건가요? 자연현상 선택하겠습니다. 자연현상. 자, 최승호 학생은 키워드로 자연현상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주세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아 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성현정 학생 부절을 눌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백야 현상입니다. 정답은 백야 현상. 정답입니다. 자, 백야 현상은 위도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현정 학생이 30점을 획득해서 110점이 됐습니다. 성현정 학생에게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미술 선택하겠습니다. 미술 선택했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 작품은
보물 527호로 지정된 풍속과 씨름입니다. 최승호 학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씨름입니다. 정답은 씨름. 안타깝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제 주시죠. 민중들의 삶과 풍경을 담고 있으며 단원 풍속도첩에 속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조선시대 화가는 자, 성현정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김홍도입니다. 정답, 김홍도. 정답입니다. 자, 벌써 두 문제를 연달아서 성현정 학생 혼자만 맞히고 있습니다. 1라운드 문제 난이도가 어떤가요, 성현정 학생? 아직까지는 다행히 제가 아는 게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00점 라운드와 1라운드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자, 그럼 성현정 학생에게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하겠습니다. 해양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해양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주로 자, 송윤서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갯벌입니다. 갯벌. 정답입니다. 자,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물가에 형성되는 넓고 평평한 땅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송윤서 학생도 30점을 획득해서 60점에서 90점이 됐습니다. 송윤서 학생, 다음 키워드 골라주시죠. 지리 고르겠습니다. 지리, 다음 키워드로 지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리에 관한 문제 주시죠.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의 하구에 모래나 흙이 퇴적돼 형성된 것으로 자, 최승호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최승호 학생, 정답은 삼각주입니다. 정답은 삼각주.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승호 학생도 30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성적이 성현정 학생이 140점, 최승호 학생이 130점, 그리고 송윤서 학생이 90점, 홍준 학생이 60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송윤서 학생과 홍준 학생은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승호 학생, 다음 키워드 골라주시죠. 태양계 선택하겠습니다. 태양계, 문제 주시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으로 가장 밀도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채 나가기도 전에 부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송윤서 학생, 이번에도 정답을 말할 수 있을지? 정답은요? 정답은 토성입니다. 토성,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 정답입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문제에 집중하는 도전자들. 1라운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성현정 학생이 140점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키워드는 4개.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과연 탈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2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송윤서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골라주시죠. 사회 규범 선택하겠습니다. 사회 규범, 문제 주시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것으로 강제성을 띤 사회 규범은 무엇일까요? 자, 최승호 학생이 다시 한번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법입니다. 정답은? 법입니다. 법.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두가 바뀌게 됩니다. 최승호 학생이 현재 160점을 획득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번 문제에서 사실 홍준 학생도 최승호 학생과 함께 부저를 누르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법은 알고 있었죠? 네. 아쉽죠? 네. 지금 오늘 누구랑 같이 왔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지금 많이 초조해하실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믿음직한 한마디 보여주시죠. 빨리 누르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누르면 홍준 학생도 맞힐 수 있습니다. 이제 3문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홍준 학생 분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최승호 학생에게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시간 선택하겠습니다. 시간. 자,
키워드로 시간을 선택했고요. 문제 나갑니다. 경도 0도가 지나는 선으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며 자, 성현정 학생이 다시 한번 선두를 탈환하기 위해서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본초 좌우선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현정 학생이 170점을 획득해서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2문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시 하겠습니다. 시를 선택했습니다. 키워드 시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최승호 학생이 역시나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승호 학생과 성현정 학생이 선두 자리를 바꿔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윤서 학생과 홍준 학생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순발력과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최승호 학생에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876년 선택하겠습니다. 자, 1876년 마지막 남은 키워드 1876년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일본 군함이 조선 자, 이번에는 송윤서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정답은요? 정답은 운유호 사건입니다. 운유호 사건 정답입니다. 자, 운유호 사건은요, 일본이 운유호를 이끌고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으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에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9문제 모두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1라운드를 마친 현재까지의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학생이 190점, 성현정 학생이 170점, 송윤서 학생이 150점, 홍준 학생이 60점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최승호 학생과 성현정 학생, 송윤서 학생이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뜨거운 승부가 펼쳐진 1라운드 9개의 문제를 푼 결과 190점으로 선두로 나선 최승호 학생과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성현정 학생 그리고 송윤서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했다. 안타깝게 1라운드 탈락자가 된 홍준 학생.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킹왕짱은 오직 한 명. 최고의 기주왕이 되고 싶다면 문제를 마치고 점수를 획득하라.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퀴즈 킹왕짱.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번 2라운드에서도 역시나 한 명의 도전자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 2라운드에서는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답을 맞힐 경우 30점을 획득하고 이전 라운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틀릴 경우에는 20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자,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꼭 숙지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생들의 서바이벌 지식 배틀 퀴즈 킹왕짱. 그럼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위치한 종탑으로 살짝 기울어진 것이 특징인 자, 송윤서 학생이 문제가 채 출제되기도 전에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을 확신합니까? 예. 답은 뭔가요? 정답은 피사의 사탑입니다. 피사의 사탑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피사의 사탑이 혹시 몇 도가 기울어져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원통형의 8층 탑이다. 집안의 불균형으로 약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갈릴레이가 낙하의 법칙을 실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냄새가 자극적인 물질입니다. 주로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는 이 염기성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최승호 학생, 이번에는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부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맞습니다. 자, 현재까지 최승호 학생이 220점, 성현정 학생이 170점, 그리고 송윤서 학생이 180점으로 박빙의 승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국기가 상징하는 나라와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최승호 학생이 역시나 부저를 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눌렀습니다. 최승호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틀렸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총 3번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금 틀렸던 최승호 학생도 다시 답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주시죠. 이 국기가 상징하는 자, 송윤서 학생이 바로 눌렀습니다. 생각하는 답은 뭔가요? 국기의 국가는 이탈리아이면 수도는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와 로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송윤서 학생이 이야기한 답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송윤서 학생이 30점을 획득했고요. 1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최승호 학생이 이번 문제에서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돼서 200점이 됐고요. 송윤서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210점으로 선두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도 세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이 사진은 오리온 자리의 말머리 성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뒤에 위치한 별의 빛이나 발광가스를 흡수해 검은 덩어리처럼 관측되는데요. 이와 같은 성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송윤서 학생이 계속해서 부저를 눌렀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송윤서 학생 자신 있나요? 그냥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송윤서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 뭔가요? 정답은 암흑성운입니다. 암흑성운. 예. 자, 과연 암흑성운이 정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흑성운이 맞습니다. 암흑성운은 은하계에 속하는 성운 중 하나로 배후에 있는 별의 빛을 가리는 불투명한 천체를 말한다. 오리온 자리의 말머리 성운이 대표적인 암흑성운이다. 자, 이렇게 되면 송윤서 학생이 30점을 더 획득했고 240점으로 훌쩍 달아나고 있습니다. 송윤서 학생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뭔가요? 과학이요. 과학, 역시나 과학에 관심이 많군요. 왜 과학을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재미있어서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혹시 장래 희망이 과학자인가요? 아니, 의사예요. 의사. 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이은성 작가의 그 소설 동의보감을 읽고서 아픈 사람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허준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 송윤서 학생 멋진 의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2라운드. 치열한 버드싸움 끝에 최승호 학생의 오답으로 감점 발생. 이 기회를 놓칠세라 3위였던 송윤서 학생이 연달아 문제를 맞히며 역전에 성공하는데 과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주인공은 누구일까? 와, 우리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물론 감점이 되는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서 정답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문제에서도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이것은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는 타원형의 단세포 생물입니다. 표면이 섬모로 덮여 있으며 접합에 의한 유성 생식으로 번식하는데요.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이 단세포 생물은 무엇일까요? 자,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힌트를 주면 바로 부저를 누를 것 같아요. 집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정 학생이 조금 빨랐습니다. 성현정 학생에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현정 학생. 정답은 집신벌레입니다. 자, 집신벌레 과연 정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집신 모양의 단세포 생물은 집신벌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송윤수 학생이 240점, 그리고 최승호 학생과 성현정 학생이 200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 학생 모두 역시나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현정 학생, 두 친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맞히면서 조금은 초조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3라운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3라운드 진출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성현정 학생 역시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래 희망이 뭔가요? 전 치과의사. 치과 의사. 치과 의사, 그리고 송윤수 학생도 아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승호 학생은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죠? 저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기업가. 어떤 기업가가 되고 싶나요? 저기 일본의 손정의 같은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일본의 손정의. 손정의. 어떤 기업가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며 현재 소프트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3라운드까지 갔을 때 1등을 하게 되면 상금이 100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장학금으로 주어지는 100만 원을 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의사 혹은 기업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질 학생은 과연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들려드릴 작품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자, 이번에도 성현정 학생이 부저를 가장 먼저 눌러줬습니다. 자, 성현정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 뭔가요? 정답은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성현정 학생이 6번째 문제에서 정답을 맞히면서 성현정 학생이 230점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2라운드가 마무리가 될지 세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915년 독일의 지구 물리학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때 제안한 가상의 원시 대륙입니다. 자, 최승호 학생이 눌러줬습니다. 답을 말해주시죠. 정답은 판게아입니다. 판게아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판게아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판게아입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마지막 문제를 최승호 학생이 마치게 되면서 현재 최승호 학생과 성현정 학생이 각각 230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240점을 기록한 송윤서 학생은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수 보내주시죠. 자, 송윤서 학생이 3라운드에 진출한 가운데 이제 성현정 학생과 최승호 학생은 연장 승부를 펼쳐서 3라운드에 진출할 주인공을 가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두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만이 3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최승호 학생, 딱 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3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한 문제. 자신 있어요? 자신은 60% 정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60%를 좋아하는 거예요? 반이 조금 넘잖아요. 반보다는 넘고, 그렇죠? 자, 그럼 과연 60%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최승호 학생이 마지막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성현정 학생, 마지막 문제를 최승호 학생이 마치게 되면서 연장 승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현정 학생도 3라운드 진출을 목표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학생에게만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이것은 고생대 말에 등장해 중생대까지 바다에서 번성했던 연체동물입니다. 자, 최승호 학생이 역시나 문제 단 한 문장만을 듣고 부저를 눌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삼엽충입니다. 삼엽충.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만 년 사이에 멸종해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는 표준 화석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화석의 종류는 맞는 것 같고요. 자, 성현정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 자, 최승호 학생은 삼엽충을 이야기했다가 틀렸습니다. 일단 과연 성현정 학생이 이야기한 암모나이트가 맞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모나이트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현정 학생이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도전자들의 실력. 240점을 획득해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송윤서 학생. 하지만 최승호 학생과 성현정 학생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동점인 상황. 운명을 가르는 연장 승부 끝에 성현정 학생이 최종 라운드 진출. 킹왕짱이 되기 위한 성현정, 송윤서 학생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 3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3라운드에는 성현정 학생 그리고 송윤서 학생 두 학생이 진출해 있는데요. 자, 먼저 성현정 학생 연장 승부까지 치르고 3라운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목표한 3라운드에 진출해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데 좀 더 노력해서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송윤서 학생 끝까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송윤서 학생이 이야기해준 대로 점수 차는 단 10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퀴즈왕 킹왕짱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요. 이 제시된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다른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데요. 정답을 맞히게 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먼저 송윤서 학생에게 퀴즈 킹왕짱 5글자 중에서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윤서 학생. 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즈. 자, 우리 송윤서 학생은 즈를 선택했고요. 50점이 주어지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번 문제 50점의 즈 문제. 이번 문제는 영상을 통해서 출제됩니다. 문제 주시죠. 오늘 참가하신 학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극지방의 열권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송윤서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오로라입니다. 정답은 오로라. 오로라 맞습니다. 자,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송윤서 학생이 50점을 획득하면서 290점이 됐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다음 키워드 역시 송윤서 학생이 골라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킹을 선택하겠습니다. 킹 선택했습니다. 자, 킹은 30점짜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주시죠. 어떤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고유의 양으로 장소나 상태에 따라 불변하지 않는 이번에는 성현정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자, 성현정 학생. 정답은 질량입니다. 정답은 질량 맞습니다. 자,
자, 질량은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질량이죠. 자, 이렇게 되면 성현정 학생 260점, 그리고 송윤서 학생이 290점으로 점수차가 30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현정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짱 선택하겠습니다.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문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잘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답을 선택해서 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삼국시대에는 나라마다 국가 정책을 의논하는 귀족들의 회의 제도가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라의 귀족 자, 성현정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가져가게 된다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신라의 귀족회의. 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화백회의입니다. 자, 성현정 학생은 화백회의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 정답입니다. 자,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고요. 씨족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회의죠. 그리고 만장일치 제도가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현정 학생이 360점, 그리고 송윤서 학생이 290점으로 성현정 학생이 역전을 하고 70점을 앞서가게 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목표는 오직 하나. 킹왕짱을 향한 두 학생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는데 순간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상황. 과연 킹왕짱의 주인공은? 자, 이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두 명의 학생, 그 누구보다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춰준 성현정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 선택하겠습니다. 자, 왕을 선택했고요. 50점짜리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현재 70점 차이가 나고요. 자, 이번 문제를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지 50점짜리 왕 키워드에 관한 문제 주시죠.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 자, 중요한 시점입니다. 송윤서 학생이 부저를 눌러줬는데요. 자, 송윤서 학생이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정답은요? 정답은 호패입니다. 호패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호패 정답입니다. 자,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성이 지니고 다닌 신분 증명서로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이 지니고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송윤서 학생이 50점짜리 문제를 가져가면서 이제 20점 차로 따라 붙게 됐습니다. 자, 성현정 학생이 360점, 송윤서 학생이 340점인데 마지막 100점짜리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 20점 차밖에 점수 차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문제에서 이제 퀴즈 킹왕짱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송윤서 학생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퀴. 이 문제에 따라서 오늘의 퀴즈 킹왕짱이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신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말피기 소체와 함께 네프론을 이루는 가늘고 긴 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부저는 송윤서 학생이 먼저 눌러줬습니다. 자, 이 한 문제에 따라서 오늘의 최종 승자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과연 송윤서 학생은 정답을 말할 수 있을지 송윤서 학생이 이야기하는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세뇨관이라는 답에 오늘의 킹왕짱 여부가 달려 있을지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문제. 송윤서 학생의 답은 세뇨관이다. 과연 정답은? 자, 세뇨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킹왕짱은 마지막 문제에서 100점을 획득하면서 총점 440점을 얻은 송윤석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킹왕짱으로 선정된 송윤석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우리 송윤석 학생이 오늘 킹왕짱으로도 선정이 됐지만 평소에도 성적도 아주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송윤석 학생만의 공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 암기하는 내용을 노트에 2번, 3번 써가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아,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노트에 2번, 3번씩 쓰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진다. 자, 우리 송윤서 학생의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퀴즈 킹왕짱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현정 학생 많이 아쉽죠? 네. 그래도 오늘 방송 출연해 보니까 어때요? 2등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겨루게 돼서 좋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뜻깊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동생에게도 오늘 킹왕짱으로 선정된 동생에게도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축하하고 3학년 가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길 바래. 언니에게 또 한마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 동생이 언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킹왕짱에 도전했던 4명의 학생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한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퀴즈 킹왕짱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킹왕짱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킹왕짱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